반갑습니다. 워칩입니다. 오늘은 시계 소개보다는 좀 색다른 주제를 다뤄보았습니다. 저가 시계를 다루면서 늘 의심하던 부분들을 오늘 해결해 보려고 했죠. 바로 사파이어 글라스의 진위 여부입니다. 어떤 브랜드는 판매하는 시계가 미네랄 글라스가 장착되어 있는데 사파이어 글라스라고 하고서 파는 바람에 큰 무리를 빚은 적도 있고, 또 어떤 브랜드도 구매하신 분들의 다양한 증언들로 미루어 볼 때 글라스의 허위 사양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경우도 있죠. 대부분 알리에서 판매하는 저렴한 중국산 시계들이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브랜드의 개념이 잘 잡혀있는 제조사들이 드물고 상도덕적인 부분에서 허술함이 드러나고 있죠. 그 사례로 시계 사양의 허위 기재나 오류, 그리고 퀄리티 체크의 미흡, 무분별한 디자인 카피 등이 있습니다. 사파이어 글라스는 시계의 품질을 평가하는 척도 중에 하나인데, 저가형 시계들에 이 글라스가 들어간다면 의심을 하는 게 당연하죠. 제가 구매해서 소개해드린 시계들 중에서 사파이어 글라스가 장착된 시계들이 좀 있는데, 사실 소개해드리고서도 이게 사파이어 글라스가 아니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이아몬드 셀렉터라는 모스 경도 테스터기를 구매해버렸죠. 알리에서 이게 10,000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모스 경도는 광물의 경도를 나타내는 수치를 말하는데, 10개의 광물을 기준으로 광물 표면이 외부의 힘에 대해 얼마나 단단한가를 숫자로 표현한 거죠. 자, 그럼 제가 가진 시계들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운모 글라스 혹은 아크릴 글라스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러시아 시계인 보스톡의 코만디르스키 빈티지 시계입니다. 도명 아크릴 글라스 제품인데 거의 반응이 없네요. 다음 시계는 헨리 런던의 나이츠 브릿지라는 시계인데요. 하이 더블돔 아크릴 글라스라고 하는데 경도는 똑같습니다. 그냥 돔의 깊이가 더 있다고 보면 되네요. 이 아크릴 글라스는 플라스틱류 재질이라서 스크래치나 강도에서 가장 약하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은 미네랄 글라스 시계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에 리뷰했던 TWS라는 시계인데요. 역시 낮은 수치로 나오네요.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F엔진의 초저가 오토매틱 시계인데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한 결과인데, 문제는 사파이어 글라스로 구매한 4개의 시계입니다. 우선 예전에 구입했던 네이톤이라는 시계인데요. 가격 대비 좋은 성능을 보이는 시계입니다. 글라스부터 방수까지 꽤 쓸만한 사양이었는데요. 테스트를 해보면 수치가 길게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숫자 8 이상 올라가는 걸 보니까 사파이어 글라스가 맞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류의 시계군에서 고릴라 글라스를 써놓고 사파이어라고 뻥을 치는 브랜드들이 좀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 시계는 사파이어 글라스가 장착되어 있었죠. 참고로 고릴라 글라스는 미네랄에서 내구성을 높인 수준이지 사파이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도 이 몇몇 브랜드들이 고릴라 글라스를 장착해놓고 사파이어 글라스라고 표기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죠. 다음은 스타킹의 드레스워치입니다. 올해 초 이 사파이어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격의 시계이죠. 체크해보니까 역시 사파이어 글라스로 검증되었습니다. 스타킹 측이 바보가 아닌 이상 논란 이후의 제품에도 잘못된 길을 가진 않겠죠. 앞으로도 이런 논란 없이 좋은 가성비 시계들을 꾸준히 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구입한 팔레다라는 쿼츠 시계인데요. 사놓고도 의심이 갔던 이유는 약간 터무니없는 판매가 때문이죠. 아무리 쿼츠라도 사파이어 글라스가 들어간 시계인데 30,000원도 안 하는 가격에 파는 게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사파이어 글라스입니다. 이 시계가 사파이어 크리스탈로 확인되었을 때는 가성비 제품으로 제가 추천드렸던 거에 대한 안도감이 더 컸죠. 마지막으로 가성비 다이버 워치로 추천드렸던 로레오란 시계입니다. 이 제품도 스타킹처럼 일부 생산 모델에 미네랄이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리뷰 후에 신경이 많이 쓰였던 시계입니다. 체크해보니까 사파이어 글라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행이면서도 우려스러웠던 점은 누군가에게는 사파이어 글라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브랜드에 대한 불확실성은 중국산 저가 브랜드와 일본이나 독일 그리고 스위스산 브랜드들과 구분짓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아직은 한참 부족하다고 보이네요. 결론적으로 제가 산 시계들은 사파이어 논란은 다 피했습니다. 앞으로도 사파이어 글라스 제품은 이 체크 과정을 추가해서 보여드릴 계획이고, 리뷰의 정확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짧게 마무리하고 다음에도 다양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